안녕하세요. 해연여학원의 키용쌤입니다. 자, 오늘은 와세다 정치경제학부 SPSE죠. 영어 과정 프로그램 G30 프로그램에 입학을 앞둔 이진 학생 모시고 간단한 인터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. 반가워요, 진 학생. 안녕하세요. 올해 일본 와세다 대학교 정치경제학부 입학을 앞두고 있는 이진이라고 합니다. 이제 진 학생은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에 있는 국제학교를 다녔어요. 그래서 그 IB 디플로마를 공부했는데 이제 고등학교 때 공부하면서 뭐 느꼈던 점이나 뭐 힘들었던 점 있었을까요? 느꼈던 점이라고 하면 그 2년 동안 주구장창 IB 과목을 하는 거다 보니까 일정이 되게 타이트하다고 느껴졌고, 다 끝냈을 때 성취감이 엄청났고, 힘들었던 점이라고 하자면 압박감? 성적이 잘 나와야 된다는 압박감이 있었어요. 예상 성적으로 대학을 가기도 하다 보니까 압박감이 좀 있었습니다. IB 디플로마 일정도 되게 타이트하고, 그렇죠. 맞아요. 뭐 프리딕트 스코어 잘 봐야 되는 압박감도 있고 그렇죠. 그래서 이 IB 디플로마 공부하면서 제일 신경 썼던 부분은 어떤 게 있을까요? 가장 신경 썼던 부분은 파이널 성적이거든요. 왜냐하면 결국은 IB 과목에서 가장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는 게 결국엔 파이널 성적이니까, 학교 내에서 하는 과제도 중요하긴 하지만 파이널 거의 80%, 70% 되다 보니까, 그래서 언제나 개념을 복습하고 개념을 주구장창 보기만 했던 것 같아요. 그리고 그 리비전 사이트 있었다고 아까 저한테 말씀해 주셔가지고. 네, 리비전 빌리지라는 사이트가 있는데, 그 사이트에서 수학 문제, 화학 문제, 물리 문제, 뭐 생명학 문제, 문과 과목, 뭐 경영이라던가 경제, 또 영어 A 하는 언어 문제를 풀어줘요. 그래서 IB 형식으로. 그래서 그거 보면서도 공부했어요. 리비전 빌리지라는 그 웹사이트. 네, 웹사이트. 학생분들 잘 기억해서 유용하게 꼭 활용했으면 좋겠네요. 그래서 진 학생 그 파이널 점수가 이제 매스 AA가 7점, 하이어 레벨. 그래서 경제학, 이코노믹스가 7점, 그리고 잉글리시 B 6점 이렇게 되게 고득점을 얻었는데, 혹시 비결이 있다면 알려주시겠어요? 아까 말했던 것처럼 비결이라고 하면 리비전 빌리지 사이트를 통해서 IB가 어떤 식으로 문제를 내는지 미리 알아내고, 그리고 또 개념을 주구장창 복습해가지고 어떤 문제에서 어떤 개념에 대해서 물어보더라도 그거에 대비를 할 수 있게 준비를 잘한 게 비결이었던 것 같아요. 가장 기본이지만 또 학생이 제일 충실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죠. 맞아요. 고등학교 때 했었던 그런 액티비티 있으면 말해줄래요? 저는 정말 다양한 활동을 했거든요. 거의 한 10개 넘게 했었는데, 그 중에 가장 기억에 남는 활동이라고 하면 서비스 활동, 라우딘다라는 서비스 활동인데요. 바다의 환경을 보존하는 서비스 클럽인데, 그걸 함으로써 제가 경제 HL을 테이크했잖아요. 경제 HL의 중요 개념 중에 하나가 지속성인데, 그 활동을 통해서 지속성에 대한 개념을 좀 더 이해할 수 있었고, 그리고 그 지속성이라는 개념하고 라우딘다라는 클럽을 같이 접목시켜가지고 자소서 쓸 수 있었을 정도로 그 클럽 활동이 정말 기억에 남습니다. 라우드인다요? 라우딘다요. 라우드인다. 라우딘다. 그렇죠. 요새는 또 사회에서 서스테너빌리티라고 하죠. 지속 가능한 발전이 되게 중요한 그 이슈고 키워드니까 거기에 대한 활동을 열심히 해줬네요. 그러면 진 학생이 다시 고3으로 돌아간다면 이제 대학교 입학을 위해서 어떤 부분을 더 신경 썼을 것 같은지. 제가 다시 고3이 된다면 가장 신경 썼을 부분은 당연히 공부거든요. 왜냐하면 공부를 열심히 하긴 했지만 텍스트북 갖고 와가지고 주구장창 읽고 주구장창 노트에다 적는 것만 했거든요. 예를 들어 좀 더 효율적으로 공부할 수 있었다고 생각해요. 예를 들어 뭐 경제학 중에는 뭐 요구가 늘어나는 이유 또는 수요가 늘어나는 거에는 이유가 다양하잖아요. 그걸 뭐 약자로 외운다던가 어쨌든 좀 더 효율적으로 공부할 수 있었는데, 그러지 못해서 좀 아쉬워서 만약에 고3으로 다시 돌아간다면 그렇게 효율적으로 공부할 것 같습니다. 약간 단수 남기에 신경을 썼었는데 그래도 경험이 있으니까 조금 더 효율적인 공부 방법을 찾았을 것 같다. 맞아요. 그렇죠. 이런 경험을 통해서 또 대학교에서도 계속 공부할 거니까 조금 더 성장한 진학생으로 좀 더 효율적으로 공부할 수 있을 것 같아요. 일본 대학교에 진학하게 되었는데, 그러니까 우리가 싱가포르 국립대학교, 뭐 NUS, NTU 같은 그런 싱가포르 국립대, 그리고 국내 특례 지원도 다 고려하고 지원했었는데 이제 최종 선택을 일본 와세다 대학교로 하게 된 이유 말해줄래요? 일단 이유는 다양한데, 첫 번째 이유라고 하자면 학비가 저렴해서고요. 당연히 1년 학비가 거의 한국이랑 비슷하잖아요. 그렇죠. 그 외에도 일본이 한국이랑 상대적으로 가깝고, 그것 때문에 좀 더 안정감이 있기도 하고, 마지막으로 제가 일본 음식을 정말 좋아하거든요. 그것도 정말 중요 요소 중에 하나라고 생각해서, 대학교 가면 거의 한 6개월 동안 사는데 6개월 동안 살면서 현지 음식을 먹어야 될 거 아니에요, 웬만하면. 근데 거기서 입맛에 안 맞으면 대학 사는데 좀 많이
지장이 있을 것 같아서 그래서 일본 대학을 선택했습니다. 가장 크게 그렇죠. 학비가 많이 저렴하죠. 다른 맞죠. 외국 대학교에 비하면은. 그렇죠. 네, 거의 국내 좀 약간 비싼 사립대 정도 수준이니까. 그리고 당연히 뭐 도쿄하고 여기 서울은 뭐 굉장히 가깝고, 그리고 원래 일본 문화나 이런 음식도 좋아했었고. 네, 맞습니다. 그리고 그 고등학교 그 자카르타 국제학교에 그 와세다 대학교 네. 입학처 그 직원분이 와가지고 학교 소개하는 그런 세션도 있었다고 했는데 그거에 대한 언급도 한번 해줄래요? 맞아요. 와세다 대학교를 홍보하시는 직원분이 저희 학교를 찾아와가지고 우리 와세다 대학교는 이런 대학교다. 뭐 어떤 이런 학과가 있고 뭐 정치경제학과가 있고 뭐 사회학과가 있고 뭐 이렇게 영어 전형을 하고 뭐 장학금을 정말 많이 준다 등을 학교에 와가지고 직접 설명해 주셨거든요. 그것도 하나였던 것 같아요. 요인 중에 하나. 일본 대학을 선택한 요인. 아무래도 직접 그 입학처 관계자분들을 만나서 좀 소통할 수 있는 게도 있었으니까. 그렇죠. 일본은 사실 그 나라에서 쓰는 언어는 당연히 일본어잖아요. 맞아요. 영어가 아니니까. 그래서 일본 현지 취업을 위해서는 이제 일본어 능력도 되게 중요한데 이런 일본어 공부는 어떻게 하고 있나요, 지금? 지금은 학교가 시작을 안 했으니까 학원 다니면서 공부를 하고 있고요. 그리고 일본을 가게 되면 공부할 생각입니다. 독학으로 책을 미리 한두 권 사가가지고 그럴 생각이에요. 그리고 또 영어 전형이다 보니까 일본어를 가르쳐 주긴 하거든요. 와세다 대학교 자체에서. 그래서 그것도 듣고 해가지고 공부할 것 같아요. 다음 기숙사에 대한 걸 좀 물어볼 건데 이제 네. 그 와세다 대학교 기숙사가 여러 개 있는데 그중에 그 위시라는 기숙사가 있어요. 맞아요. 네. 거기 붙기가 좀 힘든데 네. 또 운 좋게 붙어가지고 네. 맞아요. 그래서 여기 자소서를 제출해야 됐었어요. 기숙사 신청을 위해서. 네. 그래서 요거는 어떻게 준비했었는지. 일단 저는 자소서를 최대한 제 자신이 보이면서 제 자신이 누구인지 알려주면서 저의 꿈이 뭔지 제가 뭘 하고 싶은지 동기 같은 것들을 설명해 줘야 된다 생각하거든요. 그래야 대학교에서 이 사람이 이런 사람이구나를 확실히 알 수 있으니까. 그래서 그런 식으로 썼던 것 같아요. 대학교가 내가 누군지 어떤 사람이 도대체 이 기숙사를 다니게 될 건지 만약에 다니게 된다면 보여주려고 그런 방식으로 썼던 것 같아요. 또 진솔하게 자기 네, 자신에 진솔하게. 대해서 이렇게 좀 잘 설명했다. 네. 우리 흔히 이렇게 일본 뭐 영화나 드라마 보면은 이제 신입생 그런 환영회 이런 거 오리엔테이션 할 맞아요. 때 거의 대학교 입구에서부터 이렇게 쫙 동아리에 깔려 있죠. 깔려 있어서 막 저희 동아리 오세요 이렇게 적극적으로 판촉하고 홍보하잖아요. 그렇죠. 그래서 학과나 기숙사에서 제공하는 그런 다양한 동아리 클럽 활동들이 있는데 네. 진학생은 어떤 동아리에 가입해서 활동하고 싶은지. 저는 가능하면 1순위가 스포츠 동아리, 그 중에서도 야구 쪽을 해보고 싶어요. 야구를 좋아해가지고 개인적으로. 그리고 2순위라고 하자면 위시 기숙사 자체가 하는 건 아니지만 와세다가 진행하는 다른 기숙사 중에서 검도를 가르치는 기숙사가 있더라고요. 그래서 그런 것도 해보고 싶어요. 일본의 고유 문화를 배우는 동아리 활동도 해보고 싶습니다. 그렇죠. 일본은 야구죠. 네. 일본 야구죠. 그리고 그 우리나라 그 연고전처럼 뭐 연고전 고연전처럼 소케이 세뇨라고 이제 와세다 대학교하고 게이오 대학교하고 이렇게 매년 정기적으로 하는 그 스포츠 대회도 있고 네. 그런 것도 좀 참가하거나 응원해서 대학생을 이렇게 즐기는 것도 또 하나의 그런 묘미죠. 묘미나 재미나 좋은 추억이 되지 않을까 싶네요. 네. 저희 회원유학원과 함께 하면서 뭐 네. 도움 받았던 부분 알려줄래요? 가장 큰 도움을 받았던 부분이 결국은 자소 첨삭이거든요. 일본 대학을 지원하려면 자소가 반드시 필요하다 보니까. 근데 제가 영어를 하긴 하지만 세련된 영어를 못해요. 막 화려한 영어로 하면 좀 더 점수를 받을 수 있는데 그래서 그 부분에서 특히 도움을 많이 받았고 그래서 언어적인 부분에서 회원유학원이 정말 도움을 많이 줬고 일정 같은 거 제가 만약에 놓쳤을 수도 있는 부분이 있잖아요. 이게 오늘까지인데 오늘 하셨나요? 하고 물어봐주는 부분. 일본 대학을 다니면 일본 학생 비자가 필요한데 그 일본 학생 비자 신청 안내 관련돼서도 도움을 많이 받았어요. 저는. 네. 입시 스케줄링. 맞아요. 언제 어떤 거 준비하고 뭐 제출해야 되고 그런 스케줄링하고 진학생이 언급하셨던 에세이, 퍼스널 스테이트먼트 준비해서 저희랑 같이 진학생의 그런 스펙이나 활동 내역을 잘 정리해서 주면은 저희가 뭐 대립생이나 저와의 줌 미팅을 통해서 같이 이제 내용 잘 정리해서 자기소개서 써서 이제 첨삭까지 해서 마무리 잘 하고. 근데 저희 인터뷰는 없었죠, 와세다는? 네, 인터뷰가 없었어요. 혹시 인터뷰가 있는 학교라 그러면 이제 인터뷰 기출문제나 자료도 드리고 있고요. 마지막으로 기숙사 준비. 기숙사가 에세이를 또 써야 되는 경우가 있으니까 일본 대학교 같은 경우에는 이것도 같이 잘 준비했고 이제 마지막으로 비자 신청도 꼼꼼하게 잘 마무리했고요.
그래서 마지막으로 이제 일본 대학교 지원이 다른 나라 대학교 지원에 비해서 복잡한 건 없었나요? 제가 지원한 나라가 일본, 싱가포르, 한국이거든요. 그래가지고 제가 뭐 영국이나 그런 데 지원해보지 않아가지고 잘 모르는데 한국이랑 비교를 하자면 확실히 편하긴 해요. 왜냐면 한국은 막 출생증명서, 뭐 출입국 증명서, 기타 등등 막 온갖 문서들을 준비해야 되는데 일본은 웬만하면 딱 IB 프레딕트 그레이드? 근데 이건 학교에서 주고 토플 성적은 그냥 토플 사이트에서 찾으면 되고 뭐 여권은 그냥 학교에 있는 프린터에서 스캔하면 되니까 거의 이서의 문서만 있으면 되거든요. 그리고 뭐 자소서? 그래가지고 정말 간단했다 생각해요. 그리고 또 일정을 안내해 주잖아요. 애플리케이션 가이드라인을 주는데 거기에도 딱 직설적으로 어떻게 해야 되는지 나와 있어가지고 복잡하지 않고 되게 간단했습니다. 간단하고 쉬웠습니다. 사실 그러니까 우리나라 대학교 지원이 복잡했다고 말했던 부분은 아무래도 특례 그 지원이다 맞아, 특례. 보니까 예. 그렇죠. 그 특례의 요건을 충족시키기 위한 서류들이 굉장히 좀 많았을 거고 네. 그 부분에서 어려울 수 있었는데 저희 특례도 진행하고 있습니다. 항상 문의 주시면 친절하게 안내해 드릴게요. 그리고 일본 대학교 이제 영어 학사 과정을 지원하는 후배들에게 조언해 줄 게 있다면? 먼저 가장 중요한 게 항상 애플리케이션 가이드라인을 체크해라. 이게 언제까지 일정을 알아야 빠듯하게 막 갑자기 빠릿빠릿하게 할 필요가 없거든요. 느긋하게 할 수 있으니까. 그래서 일정 체크를 잘하고 두 번째 결국은 영어 학사 과정을 준비하는 거니까 영어 공부 정말 열심히 해야 되고 토플이나 IELTS 뭐 그런 거 준비해야 되고 세 번째 만약에 IB로 한다면 내신이 정말 중요해요. 결국에는 크레딧 스코어가 어쨌든 그런 표준화 성적 그런 게 가장 중요해서 그래서 IB나 뭐 SAT를 하든 어쨌든 그런 성적을 정말 열심히 준비해야 되고 마지막으로 당연히 일본을 가니까 일본어를 공부해야 됩니다. 뭐 그런 4가지 조언만 있는 것 같아요. 저는 일본어 공부, 내신 관리, 일정 체크, 영어 공부. 네. 여기에 추가적으로 그 와세다나 게이오 대학교 같은 경우에는 IB 파이널 성적까지 보지 않고 이제 프리딕 스코어로 이제 포함 오퍼를 주잖아요. 최종 합격 그렇죠. 오퍼를. 그러니까 제 생각에는 이제 IB 프리딕 스코어가 뭐 40점 그 언더 이하면은 제가 봤을 때는 SAT 점수를 1500점 가까이 준비해서 같이 제출하는 게 훨씬 유리한 것 같아요. 저희도 쭉 보면은 그런 학생들이 훨씬 더 좋은 결과를 얻어서 IB 하는 학생일지라도 프리딕트 스코어에서 좀 불안불안하다, 좀 내 성적이 최상권은 아니다라고 하는 학생은 SAT 점수를 붙여주면 훨씬 더 지원에 파워가 실린다.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네요. 네. 저희 대릭쌤 추가 질문 시간 있겠습니다. 진이 반가워. 네, 반갑습니다, 선생님. 선생님 이제 너 이제 자료 쭉 보면서 다른 건 아니었고 네. 여러 나라에 갔었어. 한국에 맞아요. 살다가 중국에 있다, 다시 갔다가 자카르타 그런지 여러 문화권을 돌아다녔거든. 그 맞아요. 문화적인 차이에 있어서 너가 생각하는 문화의 차이가 어디에 있었던 것 같아? 문화의 차이가 어디에 있었? 일단 음식에도 네. 차이가 있었을 것 같고. 아, 네. 그 본인이 딱 느꼈을 때, 뭐 중국, 한국, 뭐 일본, 인도네시아 생각했을 때 네. 어떤 차이점이 가장 큰 것 같아? 문화적으로 보면. 문화적으로 가장 고등학생이 느꼈을 때. 큰 건 역시 음식이었고요. 그냥 딱 실생활에서 바로 맛볼 수가 있으니까. 그 다음은 역시 사람들이라고 해야 될까요? 살짝 그 문화권에 속한 사람들은 그 문화권 특유의 성격 그런 게 있어가지고 뭐 물론 다 그렇다는 건 아닌데 어쨌든 그런 부분이 가장 크게 느껴졌던 것 같아요. 사람의 성격 그리고 음식. 네. 그리고 이제 인도네시아가 어찌 보면 그 무슬림 국가잖아. 맞아요. 거기에 대한 어떤 거부감이라든지 네. 좀 어려운 점이 있었니? 그런 거에 대한 거부감이나 뭐 그런 건 없었어요. 왜냐면 막 그거를 강제시키는 것도 아니고 어쨌든 다른 종교를 무슬림들 많잖아. 네 그런 게 있어가지고 막 뭐라 하진 않고 그거에 관련해서 불편함은 없었던 것 같아요. 오케이. 오늘 진학생 와세다 합격 후기 인터뷰는 여기까지 하고 앞으로 진학생 계속 소통하면서 앞으로 일본에서의 학업도 계속 응원하도록 할게요. 네, 감사합니다. 여기까지 하겠습니다. 네, 감사합니다. 네.